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에 대한 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부는 최근 2년 내리 한 20가지 이상의 그 급격한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정을 마련했어요. 이 법 규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억울한 세금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약간 20가지의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인데요. 종전에는 이제 제가 집이 두 채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파는 집은 당연히 집이 두 채니까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채가 남아요.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이니까 당연히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요건 중에 보유기간이 이제 2년이다라는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통상 보유기간은 내가 샀을 때 그리고 나서 팔았을 때 이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게 맞는데 2021년서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종 한 채가 됐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먼저 파는 집은 세금을 이제 비과세가 아니겠죠. 내고 그리고 한 채가 남았어. 그 한 채는 2년을 이미 보유하고 최대 아마 뭐 한 10년 보유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그걸 바로 팔았을 때 2년 보유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최종 한 채가 된 것은 지금서부터니까 최종 한 채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주택을 좀 정리해서 한 채가 되신 상태가 되거나 또는 2021년이 넘으면 두 주택을 팔 때 다 기간에 다 맞춰가지고 이제 파셔야지만 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없고 비과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9억 원이 넘으면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돼요. 있긴 있어. 그런데 보통 이제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것은 1세대 1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9억 원이 넘게 팔았다. 그럼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하는 양도 차익을 따로 계산을 하고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그러니까 1년마다 8%씩 해서 10년을 보유하면은 80%까지 이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뭐 비싼 집을 팔았다. 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별로 안 발생했는데 정부는 고가주택에 살지도 않는데 집 사가지고 이제 그냥 전세만 놓고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 것은 좀 과하다 해가지고 먼저 요건을 둔 것이 2년을 거주해야만 최대 80% 공제를 해주겠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공제를 최대 30%밖에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그 고가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들은 이제 전세를 빼고 거기 들어가서 살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2년을 거주해야지 최대 80% 공제를 받으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2018년 말 개정이었는데요. 2019년 말에 다시 한번 개정합니다. 그래 2년을 거주해야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법을 또 바꾼다. 이제는 보유 기간으로는 최대 40%, 이제 80을 둘로 나눠가지고 보유는 연간 4%씩 최대 10년에서 40%, 거주도 따로 해서 거주 기간 하는 것만 따져서 또 매 1년간 4% 해서 10년을 거주해야 40% 추가해 주겠다. 그래서 10년 거주, 10년 보유해야 80%다 받는 거고 2년만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보유기간 40%와 거주는 이제 아까 1년에 4%씩이니까 8%밖에 안 해주겠다. 이렇게 또 해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다는 거. 그걸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집값이 많이 양등하는,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을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러한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을 짧게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은 보통의 경우에 다른 지역은 뭐 새로운 집을 사고 9주택은 3년 내 팔면 비과세 해줄게.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곳은 2년 내로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2018년 말에 개정됐었던 건데 다시 2019년에 말에 재개정해가지고
안 된다. 집값이 오르는 경우는, 오르는 지역은 새 집을 사고 헌 집은 1년 내 팔아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새 집으로 이사를, 전입을 가는 조건으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그래서 이게 고가주택과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이 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2년에 걸쳐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 점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18년 말에 이제 개정된 것 중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원래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집을 이제 많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집을 더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주택을 등록한다. 이제 의무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구청에다가 단기 4년, 뭐 장기 8년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까지는 뭐 집을 안 팔고 이제 의무임대를 할게. 그렇게 의무임대하는 것을 예전에는 독려했어요. 장려했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서 집을 사가지고 4년, 8년 이상 막 보유하겠다. 심지어 이제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제 최대 이제 그 10년 의무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70%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요. 그거를 이용해서 집을 더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오래 보유할수록 더 시세 차익이 많으니 나는 뭐 의무임대를 10년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팔 때 70% 공제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정부가 의무임대를 장려했는데 의무임대가 오히려 주택 투기에 악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 취득해서 의무임대를 하더라도 요 집 산 거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임대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 주택수에 이렇게 넣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주택수에 넣겠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무임대를 장려했으니까 과거에 산 집은 그냥 옛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 산 집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빨리 팔아라. 그래서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한 그 과세를 강화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강화인데요. 종전에는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했다면,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더 페널티 주겠다 해서 3주택 이상자라든가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높게 이제 적용하게 되고, 세율 구분도 더 강화해서 높였습니다. 이 보유과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한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작년에 100만 원 내면은 아무리 재산세가 올해 이제 올라가지고 뭐 150, 200만 원 돼도 상한이 해가지고 뭐 1.2배, 뭐 1.3배 이상은 못 과세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1.5배라는 상한이 있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 내도 1,000만 원 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아무리 계산해서 2,000만 원 돼도 상한이 1.5배라 1,500만 원밖에는 과세를 못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 상한 제도를 더 높여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배,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3배까지 과세하겠다. 이렇게 강화한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2019년에 더 강화돼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3배까지 더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집을 팔아라 라는 시그널을 이제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자인데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지 않냐라는 측면을 이제 고려해서, 그래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좀 상향해주는 이런 제도도 더불어 이제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과세할 때 과세 표준도 강화해가지고 이 종래에는 이제 기준시가에 이제 80%뭐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세액 과세 표준을 계산했다면, 이게 80, 85, 90, 95, 100 해서 2020년이 넘으면 100%까지 해서 종부세를 세율도 강화하고 과세 표준도 높여가지고 이제 계속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을 많이 시킬 테니까 빨리 집을 내놔라, 이런 이제 제도를 뒀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개정 전까지는요, 조금 불합리한 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분양할 때 다른 주변의 시세보다 좀 싼 아파트야. 그래서 제가 1억에 분양받자마자 그 프리미엄이 붙어요. 뭐 2억이 붙었어. 그러면 제가 그게 1억에 줄 서서 분양을 딱 받았는데, 그게 분양받자마자 아주 행복하게도 2억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다음날 내다 팔면 3억에 그 분양권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양권을 내다 팔게 됐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 분양권, 이것도 투기에 악용되니까
이건 절반 세금 내라. 또 조정 대상 지역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 때 이거 세금 내야 되지 않냐 해서 1년 내 팔면은 양도세가 절반이고 2년 내 팔면 40%를 내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를 줄이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에 분양을 받았어. 분양권을 샀어. 근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2억이 붙어서 3억이 됐어요. 지금 바로 팔면 2억의 차익이 생기고 세금 절반을 내야 되니까 1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팔지 않고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증여를 해줘요, 분양권을. 이 분양권 시세는 다 공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억짜리가 다 알아. 근데 3억에 증여해줘도 증여세는 안 낸다 이거죠. 와이프는 그걸 3억에 증여받았어, 공짜로. 그리고 와이프가 다음날 바로 그걸 3억에 팔아요. 그러면 원래 배우자 유월과세라고 그래가지고 5년이 경과하지 않고 팔게 되면 그거는 내가 판 거랑 똑같이 1억에 주고 사서 3억에 판 거다 해서 양도세를 많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배우자 유월과세 조항에는 분양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분양받은 게 프리미엄이 붙었다. 바로 팔면은 양도세가 많지만 와이프한테 증여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팔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양권을 통한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법의 허점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국가가 알게 된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2018년 말에 개정해서 이게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바로 팔았다, 이제 절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투기를 막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악용해서 많이 또 이렇게 했던 것이 원래 집이 두 채인 부부였는데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많아. 그러면은 위장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 분할을 해서 각자 한 채씩 갖고 가서 각자 팔면 그러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 비과세하는 것을 위장이혼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장이혼한 경우에도 한 세대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바꿨어요. 2018년 말에. 19년 말에도 이제 바뀐 내용을 보겠어요. 앞서 약간 언급드렸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타 지역은 3년, 즉 신주택을 사고 구주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데 이게 2018년 말에 2년으로 바뀌었다가 이번 2019년 말에 또 개정돼가지고 요거 1년 내 팔아야 된다. 게다가 새 집에 전입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점 그걸 유의해 두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이제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받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는다면은 요거는 중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요건이 뭐냐면 오래 보유한 집, 보유 기간이 10년이 넘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그거 중과세를 안 했다 했는데 그것도 이미 이제 거의 다 이제 기간이 다 만료가 됐고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난 이후에 또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2020년 6월 30일까지 중과세를 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까지를 뒀었다. 그래서 집을 많이 내놓으라고 장려를 한 거죠. 그리고 2019년 말에 개정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가지고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이런 이제 이런 이 상업시설이 있어요. 그 경우 이게 집이냐 아니면 상가냐? 집으로 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상가로 보면 일반적 부동산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종래의 규정은 이러한 건물의 주택 사용 부분이 상가 사용 부분보다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은 이 근린생활시설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또 비과세 악용 조항으로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2022년이 이후에는 9억 원이 넘는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팔았다라고 하면 주택 부분, 주택 외부분 안 나누겠다. 그냥 주택 부분이 1세대 1주택이라면 그거는 비과세고 주택 외부 부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다 과세로 바뀌겠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2020년, 2021년까지는 만약 비과세 받을 수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절세를 하시고 22년서부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했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요. 땅을 팔면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1억 주고 사서 뭐 5억에 팔았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 경우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은 절세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세무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집을 지면은 그게 집이 되고 그 땅은 그러면 그 집의 부수토지가 되면은 전체가 이제 그 주택을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세법은 어디까지 뒀냐면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뒀다 이거예요. 도시지역 외에는 10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에 집 하나 지면은 나중에 그거를 2년 보유하고 뭐 이제 다 비과세 요건 맞추고 팔면은 그거는 이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봐가지고 전부가 비과세가 되는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투기에 악용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가지고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집값이 막 오르는 지역을 그렇게 해서 땅값이 막 오르는 지역을 이거 세금 주택 비과세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거는 주택 부수토지를 3배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양도부터 적용되니까 그 전까지 뭐 쓰시고 그 이후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좀 그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 제 지인도 최근에 이 서울에다가 그 토지를 불화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졌어요. 근데 집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면 딱 그 정착 면적이 20평으로 이제 짓게 돼요. 5분의 1로. 그러니까 500. 그러니까 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집을 짓고 나서 뭐 2년 보유하고 나중에 팔면은 전부가 다 비과세였는데 그분은 이제 집 졌는데 이 조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이걸 팔아도 무조건 3배까지만 부수토지고 나머지 2배는 뭐 이거 비사업용으로 쓴 토지라고 봐서 이거는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그래서 다소 좀 이분은 억울하시겠죠.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1세대 1 고가주택의 경우에 종래에는 그냥 보유기간에 10년까지 해가지고 연 8%씩 80% 장기보유공제를 해서 세금이 별로 없었는데 2년 거주하게 돼야지 된다라는 게 2018년 만에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제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러니까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다 구분할 거야. 그래서 거주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해야 최대 40%, 보유도 최대 10년까지 하면 40% 해서 그렇게 된다 해서 이 1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내가 서울에 집을 팔았다, 다른 집이 더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서울 집 팔 땐 중과세예요.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집을 팔면 중과세가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그때 이제 집수를 계산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집수는 뭐 지방에 있어도 다 서울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다 집의 수는 뭐 이래서 3주택, 5주택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예요. 근데 서울 집을 팔 때 중과세야.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집을 팔 때 중과세 아니니까 그걸 파는 게 낫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그 주택 수는 지역 불문 가산을 하는데 주택만 가산하느냐 그렇지 않고 입주권도 가산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넣어요. 그런데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내가 이제 뭐 청약을 해서 내가 분양권을 받았다. 이것은 주택수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2021년서부터는 중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넣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지방에 청약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양권 하나 받았어. 그러면 나는 2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집 할 때 중과세 하는 규정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은 이게 유의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양도세를 좀 낮게 했었어요. 이게 중과세제 들어오기 전까지. 즉,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사고 파는 게 예를 들어서 경매 받아가지고 사서 그냥 바로 팔았다. 그럼 1년 내에 판 건데 그때도 다른 부동산은 단기 양도하면 세금이 절반이라 그랬는데 주택은 40% 세금을 냈고요. 1년 이상 보유하면은 저희 다른 부동산은 1년에서 2년까지면 40% 세금을 낸 거를 그냥 주택은
6에서 42%까지 일반적 세율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는 1년 미만하면 50%, 2년 미만하면 40% 하고 2년 이상 갖고 있어야지만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세율 강화가 있다는 점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한할 때 일반적 3주택자는 3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배인데 이거 3배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논의된다 했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